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을 바라보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들, 딸 하나씩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프는 사업을 하나 시작했는데 대박이 나서 아주 저보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뭐가 그리 바쁜지 매일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집안일은 이제 뒷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청소나 빨래 같은 건 제가 다 하는 편인데 음식하는 거는 마음대로 안 되더군요. 애들도 한참 잘 먹을 때인데 매번 배달 음식 먹는 것도 좀 그래서 와이프한테 한 소리 했습니다. 여보, 매일 시켜 먹는 것도 한계가 있어. 반찬 좀 해놓으면 안 돼? 내가 대충 꺼내 먹고 데워 먹을게. 다른 건 내가 다 하잖아. 밥만 좀 부탁해. 밥 타령은 진짜 시켜 먹는 게 얼마나 편하고 맛있어. 그냥 대충 좀 먹으면 안 돼? 나는 뭐 노니? 나도 진짜 몸이 10개라도 모자라. 힘들다고. 내가 그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청소, 빨래, 설거지, 분리수거 내가 안 해? 내가 다 해. 그거 하는 걸로 내가 당신한테 투정 부린 적 있어? 밥 먹는 거는 애들도 있으니까 좀 신경 써 해달라고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건 맛없다고 애들도 안 먹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밥 해주는 게 그렇게 어렵니? 밥 해줄 시간이 없다니까? 내가 몇 시에 들어오는데? 나 진짜 하루 종일 하는 게 일이야. 나는 그럼 언제 쉬는데? 이제 자리 잡기 시작해서 잘 되는데 계속 치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내가 도우미 아줌마 부를게. 당신도 그러면 좀 편할 거 아니야. 아니 무슨 도움이야. 그냥 밥만 좀 해주면 되는걸. 그러니까 나도 밥하기 힘들다고. 자기가 차려 먹을 거 아니면 도우미 써 그냥. 내가 알아서 부를 테니까. 당신은 그렇게 알아. 와이프는 자기도 힘들다며 도우미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참, 요즘 보면 돈 맛에 들려서 가정은 뒷전이고 자기 사업 확장에만 눈이 멀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와이프 돈 많이 벌면 좋죠. 저보다도 많이 벌어오니 당연히 집안일도 제가 더 분담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일을 하기도 하고 식사 부분은 저보다 확실히 와이프가 실력이 좋으니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금 더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을 한 건데 이렇게 짜증을 내며 도우미를 부르겠다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도 도움이 없는 것보다야 있는 게 낫지 싶어 아내가 불러준다기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퇴근을 하고 집에 오니 아이들은 방에서 공부 중이고 아내가 부른다던 도우미 분이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일하기로 한 김민영입니다. 사모님이 비밀번호랑 해야 될 일들 알려주셔서 했어요. 따로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부분이나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집사람이 잘 얘기했겠죠. 잘 부탁드릴게요. 아이들한테는 어떤 음식 좋아하는지 물어봤어요. 사장님은 어떤 음식 좋아하세요? 좋아하는 음식들로 식단 짜서 식사 준비할게요. 저는 그냥 집밥이면 다 잘 먹습니다. 한식 좋아해요. 네, 그럼 한식 위주로 식사 준비할게요. 또 필요하신 거 있으시면 얘기하세요. 첫인상부터 굉장히 친절하고 밝은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와이프 웃는 얼굴을 본 지가 언제인지 이 집안에 사람이 하나 새로 들어온 것 뿐인데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낯선 사람이 집에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청소며 빨래, 설거지 등을 해주니까 좀 불편하기는 했는데 점점 편해지더라고요. 보통 저녁 식사까지 차리고 정리까지 해준 뒤 8시쯤 퇴근을 했어요. 주말에 애들은 독서실을 가고 와이프는 또 사업차 나갔다 온다며 나가고 집에는 민영 씨랑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 마시며 얘기를 나눴어요. 아, 민영 씨, 일하면서 쉴 때는 서재방 쓰셔도 돼요. 편하게 쉬세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알아서 척척 잘해주시니 제가 감사하죠. 민영 씨 덕분에 요즘 제가 아주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모님이 워낙 바쁘셔서 사장님께서 집안일을 대부분 다 하셨다면서요? 쉽지 않은 일인데 정말 대단하세요. 대단하긴요. 다 사람 하는 일인걸요.
애들이 있으니 제가 더 잘하려고 해야죠. 아마 저도 애들 없이 혼자였으면 잘 안 했을 거예요. 멋진 남편의 멋진 아빠네요. 너무 부러운걸요? 아니에요. 민영씨, 8시에 끝나고 가면 가족들 식사는 어떻게 해요? 저 혼자 살아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먼저 가서 혼자 된 지 좀 됐어요. 신혼 즐긴다고 3년간 아이 계획이 없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먼저 가버렸네요. 미안해요. 몰랐네요. 미안하긴요. 모르셔서 그런 건데. 괜찮아요. 벌써 5년도 더 된 일인데요, 뭐. 그녀와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 정말 대화가 잘 통했고 아픔을 갖고 있는 그녀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보호해줘야겠다 싶은 여자. 민영씨가 제게 그렇게 느껴졌어요. 사업을 시작하고 드세지고 저를 무시하기만 하는 와이프랑은 다른 모습에 제가 빠져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이프는 집에 잘 있지도 않으니 민영씨랑 결혼 생활을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더 보고 싶어서 일찍 퇴근하려고 노력했고 집에 와서 민영씨랑 대화하며 저녁 준비를 하고 그랬습니다. 아이들도 민영씨 음식 솜씨에 아주 반했어요. 와, 아줌마 진짜 맛있어요. 최고 최고. 저 요즘 학원 가기 전에 편의점에서 많이 사 먹었는데 일부러 아줌마가 해주는 밥 먹고 학원 가려고 집에 들렸다 가잖아요. 진짜 최고예요. 학원을 갔다가 보통 10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그 전에 친구들이랑 학원 가기 전에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사 먹고 그랬는데 요즘은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더라고요. 덕분에 용돈도 아끼고 화장품 하나 더 살 수 있다고 좋아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라 느꼈어요. 정말 일이 바쁜 건지 아니면 다른 남자가 생겨서 밖으로 놔두는 건지 와이프에 대해 저도 마음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끝내 붙잡고 있던 이성의 끈이 끊어진 일이 있었어요. 보통 저는 청소할 때 물걸레 청소기를 사용합니다. 민영씨가 바닥 청소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보통 퇴근 전에 끝내놓으니까요. 민영씨가 주 6일 근무로 일요일만 쉬는데 저도 토요일에 골프 치러 나가거나 모임을 갔다 오거나 했어요. 그래서 바닥 청소하는 건 못 봤습니다. 근데 물걸레 청소기를 안 쓰고 손걸레로 바닥을 닦더라고요. 민영씨, 설마 계속 손걸레로 바닥 닦은 거예요? 네? 손걸레로 닦는 게 제대로 닦이는 느낌이라 손걸레를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무릎이면 많이 아프고 힘들 텐데 물걸레 청소기 있는데 그거 쓰시지. 괜찮아요. 이게 편해서 그런 건데요, 뭐. 민영씨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고양이 자세로 바닥을 닦는데 뒤태를 보니 남자라는 동물이라면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헛기침을 하며 다시 TV를 보다가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그리고 걸레를 들고 세탁실로 갔는데 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보니까 걸레를 빨려고 하는데 호스가 빠지면서 물이 확 나와서 옷이 다 젖었더라고요. 민영씨,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옷 다 젖은 거 아니에요? 얼른 갈아입으셔야 될 것 같은데. 옷이... 집사람 옷 안 입는 거 있거든요. 꺼내드릴게요. 네, 괜히 죄송해요. 죄송하긴요. 제가 옷 가지고 나올 테니까 수건으로 좀 닦고 있으세요. 저는 와이프가 안 입는 옷을 찾아 꺼내 서재에 있는 민영씨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니 살짝 젖은 머리카락을 닦고 있는 민영씨를 보는데 가슴이 뛰었어요. 민영씨, 여기 옷이요. 감사해요. 예, 그럼 저는 나가 있을게요. 사장님, 저거 이 옷 잘 어울리는지 봐주실래요? 네? 민영씨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이성의 끈은 완벽하게 끊어졌어요. 그녀에게 다가가 키스를 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사장님 너무 좋아해요. 저도 민영씨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서재에서 뜨겁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여태 지내오면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알게 모르게 커져갔어요. 정말 신혼생활을 하는 것처럼 둘만의 찌릿찌릿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니 폭발해 버린 거죠. 심장이 빠르게 쿵쾅거리며 뛰는데 너무 행복한 떨림이라 좋았습니다. 저는 종종 평일에 연차를 쓰면서 집에서 민영 씨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앞치마를 두른 민영 씨를 뒤에서 안으며 달콤한 생활을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천사 같은 여자를 만나게 해줘서요. 와이프랑은 모든 걸 정리하고 민영 씨와 새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한참 사춘기에 중요한 시기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하니 또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몰래 우리 두 사람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하겠죠? 집에서는 특히나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평소와 같이 일을 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친구 형석이한테 전화가 왔지만 회의 중이라 받지를 못했다. 회의가 끝나고 형석이 녀석이 이 시간에 웬일인가 싶어 전화를 해보았다. 회의하느라 못 받았다. 준호야. 형석이 녀석 목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안 좋았고 울먹이는 목소리여서 깜짝 놀랐다. 뭔데? 무슨 일이야? 수찬이가 교통사고로 떠났단다. 형석이한테 들은 얘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정말 이렇게 순식간에 하늘로 떠나버리다니. 근데 이 와중에 생각이 드는 건 수찬이 와이프 미영의 걱정이 앞섰다. 고등학교 동창으로 우리 4명은 늘 붙어 다녔다. 항상 넷이서 있으면 즐겁고 좋았기 때문에 이 관계가 쭉 유지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미영이를 짝사랑하는 마음을 고이 접어 가슴 한구석에 놨었는데 졸업 무렵 수찬이랑 미영이가 사귄다고 했을 때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아무런 내색 없이 두 사람을 축복해 주었고 결혼까지 이어진 두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었다. 그런데 이렇게 허무하게 35살이라는 나이에 하늘로 떠날 줄 누가 알았겠는가. 학창시절부터 쭉 함께 해온 수찬이를 떠나보낸 미영이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을지 너무나 잘 알기에 수찬이가 떠난 사실보다는 미영이가 더 걱정되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월급쟁이라 일하다 말고 당장 장례식장으로 갈 수는 없었기에 퇴근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고 부장님한테 사정을 얘기하고 이틀 연차를 썼다. 바쁜 프로젝트를 마무리해놔서 다행히 연차를 사용할 수 있었다.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가 옷을 빠르게 갈아입고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형석이도 퇴근하고 오는 길이라고 했다. 들어가서 보이는 건 영혼 없는 눈빛을 한 채 서 있는 미영이의 모습이었다. 그런 미영이를 보니 내 마음 또한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이제 퇴근할 시간이라 그런가 조문객들은 많지 않았고 가슴을 치며 울고 계시는 수찬이 부모님께 가서 먼저 인사를 드렸다. 어머님은 나를 보더니 나를 안으며 더 목 놓아 우셨다. 나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 사진 속 수찬이의 모습을 보니 정말 수찬이가 이제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게 실감이 났다. 수찬이에게 인사를 건네고 미영이를 마주했다. 괜찮아? 미영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냥 여전히 멍한 영혼이 없는 눈을 하고 있었다. 형석이가 왔고
우리는 조문객을 받고 함께 있었다. 시간이 흘러 수찬이의 발인까지 마무리를 했다. 평석이는 회사 일 때문에 먼저 가봐야 한다고 했고 나는 미영이를 따라 유품 정리를 도와주려고 했다.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미영이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 그래,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보낸 마음을 어찌 내가 헤아릴 수 있을까? 나도 아무런 말 없이 운전을 했다. 집에 도착을 했고 미영이를 따라 집으로 들어갔는데 미영이가 갑작스레 눈빛이 변하더니 웨딩 사진을 들고 바닥에 내던졌다. 그리고 집안 물건들을 던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미영아, 왜 그래? 정신 차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놔! 이거 놔! 미영이는 힘들게 잡고 있던 이성의 끈을 놓친 것 마냥 소리를 지르며 집을 엉망을 만들어 놨다. 모든 걸 쏟아냈는지 미영이는 그제서야 주저앉아 목 놓아 울기 시작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곤 그런 미영이를 안고 다독여주는 것밖에 없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을 울고 진정이 됐는지 그제서야 말을 하는 미영이었다. 준호 너한테 너무 못 볼 걸 보였다. 미안. 이제 가봐도 돼. 이렇게 두고 어떻게 가. 내가 정리할 테니까 들어가서 좀 쉬고 있어. 저 방에 들어가기도 싫다. 그럼 소파 위에 앉아있어. 내가 금방 치울게. 미영이는 소파 위에 앉아 또다시 영혼이 없는 눈빛을 하고는 멍하니 앉아있었다. 대충 물건을 정리하고 미영이한테 저녁을 먹자고 했다. 미영아, 저녁 먹자. 뭐라도 먹어야 힘을 내지. 생각 없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너 이러는 거 보면 수찬이도 위에서 많이 힘들 거야. 내 말을 들은 미영이는 또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너 김수찬이 왜 저렇게 됐는지 알아? 바람난 여자랑 여행 가다가 사고로 죽은 거야. 나한테는 출장 간다고 해놓고 딴 여자랑 여행 가다가 저렇게 된 거라고. 미영이의 말은 정말 충격이었다. 수찬이가 미영이를 두고 바람을 폈다니. 너무 충격적이라 말문이 막혔다. 가장 힘든 게 뭔지 알아? 요즘 예전 같지 않고 바람 피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정말 다른 여자랑 바람이 난 거더라. 근데 원망할 사람이 없어. 원망도 못 해보고 그 여자랑 같이 떠나버렸어. 창피하고 비참해서 어디 말도 못해. 나 놔두고 혼자 가서 슬퍼해야 되는 거니? 아니면 바람 피더니 꼴 좋다고 좋아해야 되는 거니? 진짜 가슴이 턱턱 막혀. 미영이가 계속 영혼 없이 멍하니 있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나는 말없이 미영이를 안아주었고 미영이는 내게 기대 또 한 번 목 놓아 울었다. 그 이후로 몇 주의 시간이 흘렀고 나는 매일 미영이를 찾아갔다. 항상 미영이랑 함께 저녁을 먹었다. 그동안 짐을 정리하면서 수찬이가 바람핀 흔적들을 많이 발견했다. 그런 것들을 모두 보고 정리를 하고 나서야 미영이도 마음을 다잡고 조금이나마 털어버린 것 같았다. 바로 집도 내놓았고 이사를 했다. 예전에 미영이로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준호야, 이제 이렇게 매일 그만와도 돼. 나 일도 다시 시작할 거고 많이 괜찮아졌어. 왜? 너 나랑 밥 먹기 싫어?
나는 요즘 밥 같이 먹을 사람 있어서 좋은데. 너도 할 일 많을 거 아니야. 나 그만 불쌍하게 생각해도 돼. 나 진짜 괜찮아. 괜한 동정심으로 이렇게 하면 나 진짜 불쌍한 거 같잖아. 네가 뭐가 불쌍해. 그리고 나 동정심으로 이러는 거 아니야. 내가 좋아서 오는 거야. 그리고 괜찮아졌다는 애가 맨날 그렇게 울상이냐? 충분히 위로됐어. 진짜 괜찮아. 이제 그만 와. 싫어. 계속 오고 싶어. 너 혼자 두기 싫어. 왜 이렇게까지 해? 형석이가 그러더라. 너 나랑 밥 먹고 다시 야근하러 회사 들어간다며. 힘들게 안 그래도 돼. 형석이 놈은 뭐하러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나 너 좋아해, 미영아. 우리 처음 만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너 좋아했어. 정말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이렇게라도 옆에서 조금이나마 챙겨주고 싶어서. 몰랐어, 준호야. 미안한데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날 자신이 없어. 수찬이랑 20년을 가까이 함께 했는데, 내 모든 청춘, 인생의 반 이상을 함께 했는데 다른 여자한테 눈 돌아가서 멀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남자를 만나 사랑이란 걸 다시 할 수 있겠어. 나 너한테 바라는 거 없어. 그냥 옆에만 있게 해줘. 난 그거면 돼.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기대고 싶은 순간이 생길 때 그냥 나한테 기대주기만 하면 난 그거로 충분해. 미영이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그 이후로 나는 거의 매일 미영이를 찾아갔고 같이 저녁을 먹었다. 쉬는 날이면 근처로 바람을 쐬러 나가고는 했다. 미영이도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았고 조금은 마음을 여는 듯 했다. 몇 달을 그렇게 했을까?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미영이가 축하한다며 맛있는 음식들을 해줬다. 술을 한 잔씩 하며 진솔한 대화를 이어갔다. 준호야,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 정말 다시는 사랑 같은 거 안 할 줄 알았는데 너 이번에 바빠서 일주일 정도 못 봤었잖아. 그때 진짜 너무 허전하더라. 계속 생각나고 너가 없으니까 심장 한구석에 구멍이 난 느낌이었어. 미영아, 근데 솔직히 아직 너무 무서워. 너도 나를 떠나가지 않을까. 너까지 그러면 나 정말 앞으로 살기가 힘들 것 같거든. 그래서 내 마음을 너한테 얘기하는 게 많이 고민됐는데 너가 나를 좋아했다는 얘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함께한 세월 동안 묵묵히 옆에서 나를 참 많이 챙겨줬더라.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나도 내 마음에 대해 얘기하고 싶었어. 정말 고마워. 많이 힘들 텐데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그리고 나한테 마음 열어줘서 정말 고마워, 미영아. 나 17살 때부터 너를 좋아했고 너에 대한 내 마음 아직까지도 변함이 없어. 너만 괜찮다고 하면 나는 너랑 평생 함께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고마워, 준호야. 미영이는 눈물을 흘렸다. 나는 그런 미영이의 눈물을 닦아주었고 떨리는 미영이의 얼굴을 잡고 입술을 포개었다. 포근하고 따뜻했다.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하나가 되었다. 내가 항상 꿈꿔오기만 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순간들이었다. 우리 상황을 다 전해들은 형석이는 축하한다고 얘기해줬다. 너 미영이한테 고백하려다가 수찬이가 먼저 고백해서 고백도 못한 거 아는데 이렇게 둘이 다시 이어지려고
그동안 네가 연애도 제대로 안 하고 여태 결혼도 안 했나 보다. 둘이 인연은 인연인가 봐. 수찬이 하늘에서 미영이한테 덜 미안하게 네가 잘 해줘라. 나와 미영이는 제대로 된 연애를 먼저 시작했고 좋은 마음으로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 많은 아픔을 가진 이 여자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40대 보험왕으로 불리고 있는 여자입니다. 보험왕이 돼서 자리를 잡기까지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결혼하고 아이 키우면서 아이 맡길 곳 없어 육아휴직 후 퇴사를 했어요. 남편도 애나 잘 보라고 하더라고요. 두 돌 때까지는 계속 데리고 있다가 어린이집을 보냈습니다. 어린이집 보내고 나서 간간히 파트타임 알바를 하고는 했어요. 원래 일하던 사람이라 가만히 집에만 있는 게 많이 답답하기도 했고 용돈벌이라도 해야 애한테 조금이나마 더 좋은 것도 해줄 수도 있고 제 용돈으로 사용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간간히 알바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제 딴에서는 집안의 보탬이 되고자 돈을 최대한 아꼈고 옷이며 화장품도 산 지가 언제인지 가물가물했어요. 제가 제 관리를 너무 안 해서였을까요? 저는 알바하고 아끼고 아껴 한 푼 두 푼 모아 적금이 만기가 되어 남편 선물 하나 살까 하고 백화점에 갔어요. 요즘 들어 관계가 소원해진 것 같기도 하고 선물도 하면서 오랜만에 분위기나 좀 잡아볼까 했습니다. 남편한테 오늘 저녁에 둘이 외식이나 하자고 보내놨고 친정언니가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와서 언니한테 아이를 부탁하고 저는 백화점으로 선물을 사러 나갔어요. 오랜만에 나오는 백화점 쇼핑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보여진 모습을 본 순간 그 기분은 처참히 무너져 내렸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환한 얼굴을 하고는 웬 젊은 여자랑 어깨동무를 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내가 잘못 본 건가 싶어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조용히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 보니 정말 제 남편이 맞더라고요. 옆에 여자는 신이 나서 목걸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그녀에게 잘 어울린다며 칭찬을 해주고 결제까지 해주더라고요. 참, 요새 그렇게 차가워지고 저만 보면 한숨을 쉬더니 몸매 좋고 예쁜 여자를 만나고 다니니 제가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요? 저는 뒤돌아 나와 혼자 공원에 가서 한바탕 눈물을 쏟아낸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뭐야? 오늘 제부랑 밥 먹고 들어온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려고 했는데 오늘 야근이라네. 미리 확인 전화 좀 할걸. 백화점만 들렸다 왔어. 우리 맛있는 거 시켜 먹자. 배고프다. 이그 헛걸음했네. 먹고 싶은 거 시켜. 언니가 사줄게. 언니랑 저녁을 먹고 언니는 집으로 돌아갔고 아이를 재우고 나와 주방에서 혼자 맥주를 마시고 있다 보니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어휴, 청승맞게 혼자 뭐하냐? 어디 갔다 와? 여태 일하다 왔지. 가긴 어딜 가. 지금까지 회사에서 일하고 왔다고? 아니, 이 사람이 가뜩이나 힘든데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오늘 뭐 잘못 먹었냐? 나 오늘 백화점 갔다 왔어. 뭐? 나 오늘 백화점 갔다 왔다고.
나 당신이 그렇게 잘 웃는 사람인지 잊고 있었다? 난 또 뭐라고. 거래처 사람이야. 그냥 비위 맞춰주면서 그러는 거라고. 별거 아닌 걸로 힘들게 일하고 온 사람 짜증나게 하고 있어. 네가 그렇게 하는 거 없이 집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괜한 의심만 생기는 거야. 애도 이제 어느 정도 컸고 처형도 근처 와 있는데 충분히 일할 수 있지 않아? 그리고 관리 좀 해라. 남편의 말을 듣는데 정말 비참해지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뭐라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었어요. 진짜 나도 일하면서 경제력을 갖춰야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친한 친구를 만나서 힘든 상황을 얘기를 했고, 친구는 제게 보험 쪽 일을 해보는 건 어떠냐고 제안을 해줬어요. 친구가 보험을 하면서 보험왕으로 불리며 잘 살고 있거든요. 친구는 남편이랑 성격 차이로 이혼을 했고, 이혼하고도 멋지고 당당하게 잘 살고 있어요. 너 그런 놈이랑 계속 살고 싶어? 그놈 바람핀 증거들 차근차근 모아놓고 돈 벌면서 애랑 나가 살아도 될 것 같다 싶을 때 이혼해. 너야 성격이 활발하고 좋으니까 잘하겠지만 내 성격에 보험 잘할 수 있을까? 먹고 살려면 뭐든 해야지. 못할 게 뭐가 있니? 너 그런 생각하면 평생 네 남편 바람피던 말던 쭈구리처럼 살아야 된다고. 그러고 살고 싶어? 친구의 충고에 정신을 차렸고 저도 일을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백화점에 가서 남편 선물 대신 제가 입을 옷이며 신발들을 구입했습니다. 제 거를 이렇게 맘 편히 펑펑 사본 게 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친구의 도움을 받아 보험사에 입사를 했고 수습 기간을 가졌어요. 집에 와서도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남편은 매일 화장을 하고 옷을 챙겨 입고 나가는 저를 보면서 그냥 비웃으며 나가더라고요. 내 언젠간 반드시 저 콧대를 눌러줘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언니한테도 사정을 얘기하고 아이를 부탁했어요. 언니가 그냥 당장 나오라고 했지만 마냥 언니한테 신세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바람 증거랑 어느 정도 경제력은 갖추고 나오고 싶었습니다. 친구 소개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며 영업을 했어요. 역시나 친구는 살갑게 사모님들한테도 어머 언니 이러면서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가 이번에는 진짜 잘 보여야 된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기업인들인데 잘 보이면 단체 상해보험이라든지 큰 건수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잘하면 사람들 소개도 많이 해줘서 실적 올리는 거 금방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만나는 사람이 친구 SNS에서 저와 같이 찍은 사진을 보고 제가 마음에 든다고 얘기해 마련한 자리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너도 좀 즐기면서 살아. 돈도 벌고 연애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 잘 나갔던 김은희로 돌아와야지. 바람난 남편 뒷모습만 보고 살 거 아니잖아. 친구 말에 왠지 모를 힘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 내가 뭐가 부족해서 바람난 남편한테 무시당하며 살아야 되나 싶었습니다. 나 좋다는 남자들 다 제쳐두고 만나 결혼했더니 이제와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나서 나를 하찮게 생각하는 남편 생각 안 하고 당당하게 멋진 내 모습으로 돌아와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친구가 안내한 룸으로 들어가서 소개해준 이사 옆으로 가서 앉아 술도 따라주고 함께 마셨습니다. 제가 한 잔 드릴게요. 오랜만에 마시는 양주에 술이 금방 취하더라고요.
친구는 같이 온 일행이랑 따로 먼저 나갔고 저희 둘만 남았어요. 우리도 이제 갈까요? 저는 언니한테 오늘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을 남겨놓고 따라 나갔습니다. 예약해둔 룸으로 올라갔습니다. 씻고 올게요. 저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나왔고 그 사람은 제게 입을 맞춰 왔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안아주더라고요. 나는 은희 씨 좋은 마음으로 만나고 싶어요. 은희 씨 생각은 어때요? 저도 좋아요. 그냥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온도에 몸과 마음이 녹았어요. 저는 그 사람이랑 진지한 마음을 가지고 만남을 가졌고 덕분에 보험 계약을 여러 개 체결하면서 보험왕 자리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점점 관리해서 예전보다 더 나아진 제 모습에 슬금슬금 들러붙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혼? 야, 내가 이혼을 해줄 것 같아? 나가서 돈 좀 벌더니 머리가 휙 돌았냐? 당신이 유책 배우자라는 증거는 다 준비해놨고 어쩔 수 없이 그럼 소송으로 가야지.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혼은 하기 싫어? 이혼해 줄 테니까 그 어린 여자랑 어디 잘 살아봐. 그 후로 아이와 함께 언니네서 지내고 있어요. 남편한테 당당히 먼저 이혼 서류를 내밀 수 있어서 너무 통쾌합니다. 앞으로 그 사람이랑은 언제까지 관계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좋은 마음으로 오래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